뇌졸중은 재발이 흔한 질환입니다. 뇌졸중 발생 5년 이내에 25%의 환자에서 재발합니다. 재출혈이 발생하면 더 심한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고 더욱 치명적입니다. 뇌출혈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 환자의 70에서 88%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뇌출혈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혈압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약물요법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담배의 니코틴은 말초혈관을 수축하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혈관 손상을 유발하여 죽상동맥경화증과 혈전 형성을 촉진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담배는 뇌출혈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과음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장기간의 음주로 간질환이 발생하면 혈액 근거에 이상이 생겨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정 음주량은 1잔에서 2잔이지만 뇌출혈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가급적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체중 감량과 혈압 저하에 효과가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어 뇌출혈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과음, 흡연 등의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뇌출혈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중 9%는 완전히 회복되지만 18%는 사망하고 72%의 환자는 후유증으로 신체 장애가 남습니다. 뇌졸중 후 어떤 후유증들이 발생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유창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기억력, 집중력이 감소하고 시간이나 장소,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지장애, 몸 한쪽이 움직이지 못하는 운동마비와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이 저하되는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해 몸이 기울어지는 균형장애와 마비된 쪽의 신체나 주변의 자극을 인지하지 못하는 편측 무시증, 우울, 불안 등의 정서 변화와 마비된 쪽의 얼굴, 팔, 다리에 감각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졸중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후유증은 약물치료, 재활치료, 보조기 등으로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 재활이란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뇌졸중 이후에는 환자에 발생한 후유증에 따라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진행됩니다. 마비된 부위의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치료,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치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지치료,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연화치료와 언어를 이해하고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재활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뇌졸중 이후에는 욕창, 낙상, 관절 구축, 배뇨, 배변장애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생기면 회복이 지연되고 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합병증별 예방 및 관리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의 경우 피부의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아 욕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시간마다 환자의 자세 변경과 함께 등 마사지를 시행하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에어 매트리스를 사용합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마비가 발생하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되어 낙상이 많이 발생하고
낙상은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행 시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갖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또한 지팡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관절을 사용하지 않거나 같은 자세로 고정되어 있으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관절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매일 수차례 관절 운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관절 부위에 통증이나 부종이 발생하는 경우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뇌졸중 발생 후 요일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 일부가 마비됨으로써 화장실 출입과 옷 입고 벗기가 어려워져 배뇨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뇨 시간을 정해두고 화장실을 출입하도록 훈련합니다. 커피, 술, 매운 음식 등 방광을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제한하고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활동 저하 및 식생활 변화로 배변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규칙적으로 새끼 식사를 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섬유소가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원활한 배변을 위해 복부 마사지를 시행하세요. 뇌출혈 치료 목표는 출혈을 멈추게 하고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은 출혈의 위치와 양, 원인,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출혈량이 매우 적거나 수술이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경우 또는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수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배제하고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출혈을 멈추고 추가적인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혈압 조절이 필수적이므로 혈압을 낮춰주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러나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로 가는 혈액이 감소하여 더 심한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출혈 후 피가 한 곳에 모여 혈종이 형성되거나 뇌에 부종이 생기면 뇌 안의 압력이 상승하여 예후가 나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삼투압요법이나 이뇨제를 사용하여 뇌압을 낮춥니다. 뇌전증은 뇌출혈 환자의 10에서 25%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경련이 발생하면 뇌파 검사를 하고 항경련제를 투여합니다. 뇌와 척수 내부에 위치한 뇌척수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뇌의 내부에 쌓이는 것을 수두증이라고 합니다. 수두증이 발생하면 뇌압 상승과 함께 통증과 의식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뇌척수액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인한 극심한 두통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진통제 또는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후 혈종이나 뇌부종으로 인해 뇌의 내부 압력이 오르면 호흡과 심박동을 조절하는 뇌간을 압박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승한 뇌압이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으면 수술을 통해 혈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 여부와 시기 및 방법은 환자의 상태, 의식, 혈종의 양과 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뇌 안에 고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두술은 두개골을 절제하여 직접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어 혈종을 빼내는 방법도 있으며 작은 구멍을 통해 기구를 삽입하여 혈종을 흡입하는 뇌정의적 흡인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의 내부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두개골뼈 일부를 제거하는 뇌감압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뇌동맥류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클립 결찰술과 코일술이 시행될 수 있으며 치료 방법은 환자의 상태와 동맥류의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뇌동맥류 클립 결찰술은
미세현미경으로 보면서 뇌 동맥류를 찾아 동맥류의 목에 클립을 끼우는 방법입니다. 직접 뇌 동맥류를 보며 수술하는 확실한 치료 방법이지만 두개골을 열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뇌 동맥류 코일술은 동맥으로 도관을 삽입해 뇌 동맥류에 접근한 후 백금 코일을 뇌 동맥류 내로 채워 넣어 뇌 동맥류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두개골을 열지 않고 시술해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술 도중 코일에 의해 뇌 동맥류가 터지거나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합병증 위험이 있습니다. 뇌출혈의 예후는 어떨까요? 뇌출혈은 뇌경색보다 발병률은 낮지만 뇌경색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평균적인 예후도 더 나쁩니다. 특히 뇌출혈로 인한 사망 환자의 절반은 발생 2일 이내에 사망합니다. 뇌내출혈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에도 사망률이 40에서 50%에 달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약 15%는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고 36% 정도는 한 달 이내에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생존한 환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뇌 기능 일부가 회복될 수 있고 뇌출혈 환자의 20에서 30%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뇌출혈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 종류의 진단검사를 통해 뇌경색과 뇌출혈을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CT를 통하여 진단하게 되며 뇌출혈 종류에 따라서 MRI나 뇌혈관 조영술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우선 뇌졸중 증상과 과거력에 대한 문진을 진행합니다. 가족력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과거력을 확인하게 되며 무엇보다 뇌졸중 증상 발생 시간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의식 수준, 시야장애, 얼굴 마비와 상아지 마비, 언어장애 등을 검사함으로써 다양한 치료 방법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치료 경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졸중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 소변 검사를 시행하여 혈당과 전해질, 혈액 상태와 신장의 기능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영상 검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뇌졸중이 의심되면 즉시 CT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검사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고 병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I는 CT와 비슷하지만 혈관의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T에서 찾을 수 없는 작은 뇌졸중이나 찾기 어려운 위치에 발생한 뇌졸중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되므로 중환자나 의식이 안 좋은 환자는 찍기 어렵습니다. 뇌혈관 조영술은 뇌혈관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도관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하며 뇌혈관 사진을 찍는 검사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이 의심되지만 CT나 MRI에서 출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뇌 척수액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뇌와 척수 안에 위치한 뇌 척수액을 채취한 후 성분 검사를 시행하여 출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뇌출혈의 원인은 크게 질환 및 약물, 생활 습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질환이나 약물 복용과 관련된 뇌출혈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주요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게 지속되면 탄력을 잃은 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뇌동맥류는 지주막하 출혈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풀어 올라 얇아진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거나
아밀로이드라는 단백물질이 혈관에 침착되는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이 있는 경우, 또는 종양도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할 때, 혹은 또 다른 이유로 혈액 응고 과정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나 외상도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은 뇌졸중의 강력한 원인입니다. 흡연을 하면 혈관을 소축하고 심박수를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고, 또한 담배 속 유해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켜 뇌출혈을 유발합니다. 과음은 급성, 만성 고혈압을 유발하고, 장기적인 음주로 간이 손상되면 혈액 응고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 더 많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뇌출혈 증상들을 미리 기억해야 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흔히 심한 두통이 나타납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두통이며, 이를 경험한 환자들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거나 도끼로 맞은 듯이 아팠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통과 함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혈이 심해지면 의식을 잃고 자극을 주거나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한쪽 마비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집니다.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의 언어장애와 함께 안면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시야의 절반이 캄캄해지며 반쪽만 보이거나 중심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몸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러한 뇌출혈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즉시 119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19를 이용하면 뇌졸중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전문치료병원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전문치료병원 응급실에는 최단 시간 내에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고 최대한 빨리 전문치료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깐! 일부 환자들은 뇌출혈 증상이 발생했다가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1에서 2주 이내에 뇌출혈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안심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5분에 1명 정도 뇌졸중이 발생하며 20분에 1명은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감각과 행동을 총괄하고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기억하고 학습하고 인지하는 기능도 담당합니다. 뇌의 무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많은 역할을 하는 만큼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20%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뇌에서는 많은 양의 혈액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조직에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다양한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합니다. 뇌경색으로 불리는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출혈이라고도 하며 뇌혈관이 터지면서 출혈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 환자에 비해 더 많습니다. 뇌출혈은 출혈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크게 뇌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뇌내 출혈은 뇌 안쪽에 위치한 혈관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크기가 작은 혈관이 장기간 높은 혈압에 노출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터지게 됩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거미막하 출혈이라고도 부르며 뇌의 표면에 있는 혈관이 터져 혈액이 뇌와 두개골 사이의 공간에 고이게 되는 출혈입니다. 대부분은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하고 혈관기형이나 두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을 유발하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뇌동맥의 일부 혈관이 혈압을 버티지 못하고 늘어나 풍선처럼 부풀어 나온 것을 말합니다.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매우 얇고 약해져 있어 쉽게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킵니다. 뇌동맥류는 성인의 1에서 3%에서 나타나며 이 중 1에서 2%에서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발견한 경우에는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술을 시행하여 뇌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